프린트 좀 피겠습니다. 프린트 어디를 보시냐면 14쪽에 지적측량 절차, 여기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져요. 14쪽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의뢰하느냐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게 될 거예요. 지적측량 수행자는 둘이 있죠. 지적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둘이 존재할 겁니다. 이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업을 등록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일개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적측량업자만 등록을 할 겁니다. 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때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이 수수료 지급 문제집에도 있던데 현금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적측량 수행자는 국가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로 지급하게 되면 엄청 싫어하겠죠. 그렇죠.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테고, 두 번째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검사측량. 이 검사측량은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이에요.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이때 이 검사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적제조사 측량은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닙니다. 국가가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개인이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니어서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측량은 의뢰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어떻게 수행할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날까지, 의뢰를 받은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합니다. 두 군데가 출제가 되는데 그 다음날 기억하셔야 되고,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는 거,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는 거,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에요. 수수료가 기간에 따라 결정이 되니까 먼저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기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합의 업무라고 불러요. 이 합의 업무의 경우에는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공간정보법은 토지의 측량기간 5일, 토지의 검사기간 4일 딱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 업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일반 업무. 이 토지에 대해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그 다음에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기간이 될 텐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토지의 측량기간 얼마라고요? 5일. 토지의 검사기간은 얼마겠습니까? 검사기간 4일 이렇게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를 일반 업무라고 불러요. 그런데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측량기구가 필요하죠. 그 측량기구는 토지 주변에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어디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토지 주변에 있는 기준점 위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점이 없다고 한다면 기준점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이 토지를 측량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설치가 됐다면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이 기준점 설치 기간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될 겁니다. 설치가 됐다면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 기간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 보통 하루에 몇 점 정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4점 정도. 그 다음에 하루에 몇 점 정도 검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4점 정도 검사하면 하루가 다 가버려요. 그렇다면 기준점이 15점까지는 여기다가 며칠을 더해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루에 4점 정도 설치하고 하루에 4점 정도 검사할 수 있으니까
15점까지는 보통 며칠 걸릴까요? 4일. 맞습니까? 15점까지는 4일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고 여기다가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4점마다 며칠이 더 추가돼야 됩니까? 하루씩. 그렇죠? 이렇게 추가돼야 되겠죠? 하루. 그 다음에 4점마다 며칠? 하루씩이 추가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17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4일 하루니까 여기다가 며칠을 더해줘야 된다고요? 4일. 이건 토지의 측량기간. 이거는 기준점의 설치기간. 그렇죠? 기준점을 17점을 설치했으면 4일을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17점을 검사해 봐야 되겠죠? 검사도 이 논리에 따라서 검사 기간이 더해져요. 그러면 며칠 추가돼야 됩니까? 4일. 기준점이 여기가 17점이니까 18점, 19점, 20점, 21점. 21점을 설치해야 된다면 설치기간 여기다가 며칠을 더해줘야 된다고요? 4일 하루니까 며칠? 네? 6일. 5일인가요? 어디? 아까 17점이에요. 아, 여기 5일. 네, 그래서 답을, 네, 5일.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며칠? 6일. 그러면 총 며칠입니까? 11일. 그렇죠. 검사 기간은 며칠입니까? 여기도 4일이 아니라 5일이 될 테고, 여기는 6일이 될 테니까 며칠? 10일. 총 측량 기간 11일, 총 검사 기간 10일.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 업무의 경우에는 토지의 측량 기간 5일, 토지의 검사 기간 4일, 그리고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그 설치 기간과 검사 기간을 더해줘야 된다고 했죠. 15점까지는 며칠을 가산한다고요? 4일. 15점을 초과할 때는 매 4점마다 하루씩을 더 덧붙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하 초과 이것도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적 측량이 실시가 됐으면 이제 지적 측량 성과를 결정해야 되는데 성과 결정은 검사 측량을 거쳐야지만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성과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하게 되면 성과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과도를 지체 없이 수행자에게 발급을 합니다. 발급받은 이 성과도를 수행자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검사 측량은 원칙은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함이 원칙이에요. 대부분은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적 삼각점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은 이를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라고 얘기하는데 지적 삼각점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은 그 성과는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지적 삼각점은 보통 2에서 5km마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양쪽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양쪽 시군구에 걸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이걸 검사 측량하기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하는 것이고 지적 확정 측량 성과라는 게 있는데 이건 보통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적 확정 측량하죠. 맞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지적 확정 측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도시개발 사업은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규모가 대단히 크니까 이게 하나의 시군구 규모를 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 지적 확정 측량 성과도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하게 되고 일정 규모 미만일 때는 규모가 작을 때 한해서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하는 것이고 일정 규모 미만일 때 안에서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정 규모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럼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규모, 그러니까 둘로 나눠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또한 이 복원단계의 측량은 아까 특징 4가지 외웠었죠? 4가지. 첫 번째, 등록할 때와 복원할 때는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두 번째,
검사 측량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 세 번째, 지적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 네 번째, 면적 측정도 원칙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측량이, 네 가지 특징을 갖는 보건단계 측량 두 가지 뭐가 있었죠?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지적 측량의 절차가 나와 있죠. 이 절차 측량은 기초 측량은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그 기초 측량에서 정확하게 지키는 그 순서 좀 외워두셔야 되죠.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할 테고 준비가 다 끝나면 현장에 가야 되겠죠. 현지 답사가 이루어질 테고 현지 답사에서 기준점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 기준점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기준점 선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점. 기준점을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기준점이 선택이 됐다면 선택된 기준점에 측량 기구를 설치하겠죠. 측량 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경계점 표지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했죠? 조표, 조 만들죠. 표 경계점 표지. 그러면 경계점 표지까지 만들어졌다면 측량기사는 측량 기구를 통해서 경계점 표지를 관측한다고 했죠. 관측이 이루어지면 삼각형 모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각도가 나올 테고 그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했죠. 그 계산이 이루어지면 계산치가 나올 텐데 이를 가지고 표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성과표 작성 다 했던 거예요, 여러 번. 이걸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면 계준답, 선조, 관계성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계준답, 선조, 관계성 거기까지 외워두시면 돼요. 하나 더 보죠. 그 옆 페이지에 지적진영 적부심사 절차 이것도 출제가 되니까 마저 보겠습니다. 이 적부심사를 지적진영 성과에 대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지적진영 적부심사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청구하는 것을 재심사 청구라고 얘기하겠죠. 이 지적진영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셋이 있는데 꼭 외우셔야 돼요.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진영 수행자. 지적진영 수행자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적진영 수행자는 누가 있죠? 지적진영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부심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은 넷이에요.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진영 업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적부심사는 누구에게 청구하는 겁니까? 지방지적위원회. 그렇죠. 하지만 지방지적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잡무를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류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 했습니까? 시도지사에게. 이를 우리 공간정보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했죠. 두 개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십니다. 서류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면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할 겁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게 될 텐데 이 의결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결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연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체 없이 송부할 테고 지체 없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밋이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통지를 할 때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거기 없죠. 그것 써놓으시죠. 통지할 때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이제 통지받은 자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해야 되겠죠. 재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90일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될 겁니다.
90일 이내에 재심사는 누구에게 청구하냐면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다만 중앙지적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잡무를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서류는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를 우리 공간정보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서류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이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회부할 테고, 중앙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심의 의결할 테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송부할 테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될 겁니다. 절차가 똑같으니까 외우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4번을 보시죠. 4번.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지적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지적측량이죠. 1번을 보시면 담장과 건물과의 관계 위치 측량, 이거 지적측량입니까? 네? 담장과 건물과의 관계 위치 측량, 이거 지적측량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담장 대신에 도면상의 경계와 건물 간의 관계 위치 측량, 이러면 지적측량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도면상의 경계가 아니라 지표상의 경계인 담장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담장은 지적측량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때고요. 2번 경계복원 측량, 이건 지적측량이죠. 건물과 경계와의 관계 위치 측량, 이거는 지적측량이죠. 이게 뭡니까? 지적현황측량이라고 불러요. 지적현황측량. 그 다음에 경계와 하천부지의 현황측량, 이게 지적현황측량이죠. 경계 확정을 위한 도군측량, 이건 지적도군점 측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참 문제가 5번 지적현황측량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 지적현황측량은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게 가장 정확한 설명이에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이를 지적현황 측량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했던 건데요.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그리고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작은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도면 위에 이렇게 등록된 상태예요. 100번지, 그 다음에 101번지, 그리고 경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상 건축물들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들을 여기다가 그려 넣겠다는 겁니다. 도면상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지상 건축물들을 여기다가 그려 넣겠다는 거예요. 그려 넣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이때 어떻게 측량을 통해서 그려 넣냐면, 먼저 이 도면상의 경계가 여기에 복원이 돼야 돼요. 복원이 됩니다. 복원이 됐으면 복원할 때 이때도 측량하겠죠. 이때 하는 측량이 뭡니까? 경계 복원 측량. 맞죠? 복원이 되면 이제 이 지상 건축물들과 이 복원된 경계의 관계 위치를 구해야 됩니다. 관계 위치를 구해봤더니 여기는 1m고 여기는 4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 위치를 정할 때도 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1m, 4m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려 넣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이라고 한다면 이 작은 건물은 이 도면상의 경계와 몇 배 위치에 그려져야 되겠습니까? 1대 4죠. 그러면 4배 위치에 이쯤에 그려 넣을 겁니다.
이렇게 요 그려놓는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적 현황 측량은 두 가지 단계의 측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경계가 복원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복원된 경계와 지상 건축물 간의 관계 위치가 구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단계의 측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원 단계의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이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 대단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쉽죠. 경계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도면상의 경계가 지표상에 복원돼야 되겠죠. 뭐겠습니까? 경계 복원 측량이 될 겁니다. 7번을 보시면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은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뭡니까? 분할 측량. 그렇죠. 분할 측량. 이 분할 측량을 통해서 가운데 경계가 그려져야 될 겁니다. 2번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처음으로 등록할 때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를 통해서,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등록이 돼야 되겠죠. 이때의 측량을 신규 등록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뭡니까?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불렀죠. 지적 확정 측량. 이 지적 확정 측량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누가 검사 측량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일정 규모 미만일 때는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될 겁니다. 4번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뭡니까? 등록상 정정 측량이 될 겁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서 지목 불분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목이 불분명하면 지목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네, 측량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목 불분명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도면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도면에 등록된 토지들은 무엇이 등록이 되냐면, 보통 지번과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이 돼요. 이렇게. 100일, 지번과 지목이 등록이 됩니다. 뭐랄까? 장. 이런 식으로. 지번과 지목이 다 등록이 됩니다. 도면에는 지번과 지목이 등록이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면, 한 10년, 20년, 30년 흘러가면, 이게 지워져요.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손때가 타서. 이렇게 지목 부분이 지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다시 작성해야 돼요. 다시 작성하는 것을 도면의 재작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도면의 재작성에 관한 규정은 예전에 공간정보법에서는 규정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 규정들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삭제가 됐지만 이게 폐지가 된 건 아니고 여전히 재작성이라는 제도는 있는 겁니다. 법에서만 책에서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폐지된 건 아니고 법에서만 삭제된 겁니다. 폐지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면의 제작성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도면을 그릴 때 만든 원도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원도. 이 원도는 근원이 되는 도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종이로 만들어진 도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원이 되는 도면이 따로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있어요. 이 원도라는 도면은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워져서 잘 안 보일 때는 원도를 이용해서 도면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는 측량을 하지 않아요. 이 원도를 이용해서 다시 만듭니다. 이를 도면의 제약성이라고 부르는데 원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다시 만드냐면 원도를 위에다 놓고 이렇게 놓고 아래쪽에는 하얀 약품 처리된 하얀 종이를 밑에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빛을 쏴요. 그러면 이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경계가 하얀 종이에 비춰지겠죠. 그런데 약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저절로 그려집니다. 이게 약품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를 도면의 제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측량을 하겠습니까? 측량을 하지 않겠습니까? 측량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원도 갖고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5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18번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제조소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걸 지적제조사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적제조사 측량. 2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성과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이게 뭡니까? 검사 측량. 그렇죠. 3번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경우.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연속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필요 없다고 그랬죠. 또한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지문이 돼요. 그렇죠. 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법적인 지적 공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법적인 지적 공부가 아니니까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활용하게 되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틀린 겁니다.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배배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뭡니까?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정비사업도 이건 토지개발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하는 측량이 뭘까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넘겨보시면 9번을 보시면 부동산 등기사항 중 등기 물건의 객체를 명시하기 위하여. 물건의 객체는 뭐겠습니까? 네? 물건의 객체. 토지나 건물을 얘기하겠죠. 토지나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건물도 포함되니까 이것도 제대로 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토지를 예를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그러면 토지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뭐로 표현되는 겁니까? 경계. 맞습니까?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경계예요. 그래서 경계를 명시하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뭐겠습니까? 경계 복원 측량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 측량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인정하는 지적 측량의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평판 측량. 예전에 제가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평판 측량. 여기에 노트북을 연결시키면 전자평판 측량. 그렇죠. 그 다음에 천체 만원경처럼 생긴 경위 측량. 그리고 사진기처럼 생긴 전파기, 강파기 측량. 비행기 그린 적이 있죠? 사진 측량. 그리고 GPS 측량인 인공위성 측량. 요 6가지 측량 방법을 통해서만 지적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정답은 뭐냐면 평판을 측판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산발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리가 3개 있다고 해서 산발이, 평판, 측판, 측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증기 측량 방법이 있는데 이 수증기 측량 방법은 뭐냐면 수준은 수가 물 숫자입니다. 주는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는 기구란 뜻입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통해서 구하는 정보는 뭘까요? 높이를 구할 때 하는 측량이 바로 수증기 측량인데 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인천 아파트가 0m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갈 때 이때 수증기를 사용해서 측량을 하게 돼요. 수증기는 물을 기준으로 하는 측량기구라는 뜻이라서 높이를 잴 때 사용하는 측량 방법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아닌가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 신청권이 없는 자는 답은 4번이겠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뭐가 있죠? 지적제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테고 그 다음에 15번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부터 보죠. 신청권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나 토지 이동의 신청을 대여할 수 있는 자도 측량을 의뢰할 수 있을 겁니다. 2번
지적증명의 신청은 현재 지적증명 수행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맞죠? 맞죠? 의뢰하는 누구에게 의뢰합니까? 지적증명 수행자에게. 따라서 신청서도 의뢰인에게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증명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입증지로서 납부한다. 그럴 수는 없죠. 왜? 지적증명 수행자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수입인지, 수입증지 형태로 제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납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신청을 받은 지적증명 수행자는 지적증명 수행 계획서를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지적서관청에게. 언제까지? 그 다음날까지. 그렇죠. 5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여 함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지적서관청이 직권으로 지적증명할 때는 소유자로부터 조사 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징수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16번 뭐 여러분이 보시고 17번 가보죠. 지적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증명은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 한 필지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 구분하며. 맞죠? 그래서 이 기초측량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기초측량이라고 불러요. 지적 삼각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도근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도근 측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측량 방법은 우리 공간정보법은 거기 나와 있는 6가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밀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고 딱 6가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2번. 지적증명 수행자가 의뢰를 받은 때는 이러한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지적서관청에게. 3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맞죠?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 등록 전환 및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하여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측정해야 된다. 맞겠죠? 지적공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때는 도면과 대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대장 안에는 면적이 등록돼야 되죠? 면적도 측정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해야 되겠죠? 면적 측정해서 등록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따라서 면적 경계 좌표가 훨씬 정밀하게 수집돼서 등록이 이루어져야 된다. 면적 측정해야 될 겁니다. 축적 변경.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거죠. 서에서 대축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면적 경계 좌표값이 훨씬 정밀하게 등록돼야 되겠죠. 바뀌어야 되니까 면적 측정해야 될 겁니다. 맞는 지문이죠. 5번. 지적 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계준다, 선저, 관계성 순서에 따른다. 맞겠죠? 네. 18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될 테고 19번을 가겠습니다. 19번. 공인중개사 A는 한 필지에 대한 경계보건 측량을 수행자에게 의뢰했다. 아래 내용일 경우 검사기간을 제외한 측량기간의 계산으로 옳은 것은 경계보건 측량은 검사 측량 자체를 하지 않죠. 네. 그러면 며칠입니까? 토지의 측량기간은 원칙적으로 며칠이라고요? 5일. 그렇죠. 그런데 기준점을 16점을 설치합니다. 16점은 며칠을 가산해야 될까요? 4일 플러스 하나. 아까 여기 있죠? 16점은 여기죠? 그러면 4일 플러스 하루, 총 5일을 가산해야 되죠. 그러면 5 플러스 5는 10일. 계산이 어렵네요. 정답은 3번. 2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합쳐서 20일로 정하였다. 측량 검사기간은 20 곱하기 4분의 1은 얼마인가요? 4일은 4, 5, 20. 그러면 얼마지? 5일. 아, 어려워라. 5일이 될 겁니다. 쉬운 문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3번 가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맞았고요. 2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을 한 경우라도
지적 공부를 정리를 유하지 않는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경계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 성과는 소관청의 검사 측량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안 받는겠죠?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의 특징 4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등록할 때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해서 복원한다는 거. 두 번째, 검사 측량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 세 번째, 지적 정리 필요 없다는 거. 네 번째, 면적 측정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3번,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토지 등에 설치된 지적 측량 기준점의 표석이나 표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보호해야 된다. 이게 예전에는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었지만 지금 시험 범위에서 빠져 있어요. 뭐 그냥 외워두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험 범위에 빠져 있으니까. 4번,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에는 소관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된다.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는 누구의 검사 측량을 받는다고요? 시도지사.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둘로 나눠져요.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일정 규모 미만일 때는 지적소관청. 그렇죠. 거기 해서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무조건은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은 시도지사, 일정 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둘로 나누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보셨고 5번, 지적 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일 때는 그로 인한 손실은 소관청이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그래서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셔도 되는 건 3번과 5번.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빠져 있는데 옛날에 있었을 때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24번. 지적 기준점 성과, 측량 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요약집에 그리셔야 될 거예요. 여백에다가. 예전에 했던 건데. 지적 기준점은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지적 도근점.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때 지적 삼각점은 보통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됩니다. 지적삼각 보조점은 1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가 이루어져요. 지적도근점은 50에서 300m마다 하나씩 설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준점은 누가 설치를 하느냐? 누가 설치를 하느냐? 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설치는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하게 돼요. 왜냐면 지적소관청이 그 토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군구별의 토지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가장 많이 잘 아니까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각종 자료들이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이 삼각점을 설치할 때 측량해야 되죠. 지적 삼각 측량할 겁니다. 지적 삼각 보조 측량할 겁니다. 지적 도근 측량하겠죠. 그럼 이런 측량을 통해서 각종 성과들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각종 성과도 나올 테고 측량 기록들도 나옵니다. 그 성과와 기록들은 나중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이용을 해야 돼요. 이용을. 그래서 이런 지적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을 설치할 때 나온 성과와 측량 기록들을 관리를 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보관하고 관리하느냐? 성과에 대해서, 성과나 측량 기록들에 대해서 누가 보관하고 관리를 하느냐? 전부 다가 아니라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그 측량 기록들은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 보조점 측량 성과와 그 측량 기록들, 도건점 측량 성과와 그 측량 기록들은 지적 소관청이 성과를 보관하고 관리를 하게 돼요. 이것도 지적 소관청이. 그러면 이것만 특이하죠. 그렇죠. 그런데 설치는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지적 소관청이.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누가 보관한다고 했습니까? 시도지사. 그러면 그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얘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따라서 통보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설치했으니까 알아두라고 통보하고 각종 자료들을 보내게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나중에 지적측량 수행자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봐야 되겠죠. 연락 또는 복사본 신청해야 되겠죠. 등본 발급 이런 것들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누구에게 신청해야 될까요? 시도지사. 여기는요, 지적소관청. 여기도 지적소관청. 이렇게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예요. 그러면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을 열람이나 등본 발급받기 위해서는 도청 소재지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바빠 죽겠는데. 따라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소관청에게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정사항이에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24번 1번을 보시면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의가 아니라 성과와겠죠. 성과와 지적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 기록들을 보관해야 된다.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는 누가 보관한다고요? 시도지사. 나머지는 지적소관청. 맞는 지문이죠. 2번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3번 지적삼각 보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한다. 맞겠죠. 도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한다. 맞겠죠. 5번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야 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간 틀려 보이죠. 그렇죠. 아마 이거 기출 지문인데요. 옛날에 기출됐던 건데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에게 지적측량사 이렇게 돼야 돼요.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에게 지적측량 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된다. 받으려는 자에게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틀렸죠? 지적측량 수행자가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게 아니죠. 누구로 바뀌어야 됩니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틀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약집 보실 건데요. 요약집 어디를 보시냐면 마지막으로 59쪽을 보십니다. 59쪽을 보시면 지적위원회가 나오는데요.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지적위원회,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 두 가지 종류의 지적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이때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딱 하나예요.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 지적진영 적부심사에 대한 심의 의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견. 이거 하나만 할 수가 있고요. 중앙지적위원회는 5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5가지가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5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과
그 다음에 회의가 나오는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규정은 지방지적위원회도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도 똑같아요. 1번부터 보시면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여기서 포함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제외라고 자꾸 장난칩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이줄 쳐주셔야 되겠죠. 2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이에요. 따라서 국장 직위에 있는 동안 내내, 과장 직위에 있는 동안 내내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3번 읽어보시고 4번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동그라미 치시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장, 과장 직위에 있는 동안 내내 하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있다면 5년, 1년 만에 잘렸다면 1년. 그래서 2년에서 제외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간사는 지적위원회의 간사는 총무 역할을 하는 분들을 간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6번 다만 공무원인 위원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월급 받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가 나오는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회의 소집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위원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 2번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요 순서입니다. 특히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요거 갖고 장난을 칩니다. 보통은 선임위원 또는 최연장자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선임위원, 최연장자보다 더 드물어요. 사실은. 더 드물기 때문에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요하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 형태니까 소속 공무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건 대단히 특이한 겁니다. 현지 조사 기억하셔야 될 테고, 5번이 제일 중요하죠.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서면으로 통지한다. 회의 5일 전. 5일 전에는 통지해야지만 고민하고 올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 승려기간이라고 불러요. 고민하고 올 기간, 승려기간. 그 다음에 반드시 증거로 남겨놔야 되니까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을 테니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될 겁니다. 6번을 보시는데 위원이 적부 재심사 시 측량사항과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견에 참석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제척사유이라고 불러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이제 문제 가겠습니다. 27번 보시죠.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몇 번인가요? 5번이 되겠죠. 5번. 7일 전까지가 아니라 5일 전까지. 29번을 보시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간정보법의 대통령령에서는 제척사유라고 해서 한 몇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제척사유 의미는 뭔지 아시죠? 중개사법에서 하셨으니까. 제척사유는 뭐냐면 제거되고 배척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거되고 배척되는 거. 왜 제거되고 배척이 될까요?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척사유를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 그때는 당연히 제척돼야 될 겁니다. 1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공정성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제척될 겁니다. 2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감정을 미리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성 의심하겠죠. 자기가 증언한 바에 따라서, 진술한 바에 따라서, 감정한 바에 따라서 의결하겠죠.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공정성 의심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위원이 현지조사 결과 보고 받아야 되겠죠.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거는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당연히 위원이 처리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될 테고,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위원이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인 경우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나는 공정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앞만 떠들어봐도 그 의미가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네, 정답은 3번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31번을 가보시는데요.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적부심사 청구서를 가달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30일 이내 회부 맞죠? 2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 의결한다. 맞습니까? 원칙은 60일 내에 심의 의결하겠죠. 네,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죠. 3번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때는 의결서를 성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들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통지를 할 때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고 했죠. 서면으로. 5번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사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원래 법률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그런데 대통령령을 찾아가 보면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송부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체 없이 송부한다. 그 다음에 33번을 보죠.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사 결과 측량 성과가 옳은 경우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맞았습니까? 측량 성과가 옳다고 한다면 성과를 수정하거나 등록상 정정할 수 있습니까? 옳다고 됐잖아요. 옳다고. 바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게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성과를 수정하거나 오류를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2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틀렸죠? 적부심사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시도지사에게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재심사의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지적위원회, 그냥 재심사가 아니라 그냥 심사일 때는 시도지사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돼야 되겠죠. 3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4번 지적진은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재심사 청구서에 성과와 재심사 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청구해야 된다. 두 군데가 틀렸는데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진양 수행자. 그렇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적부심사 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때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시죠? 네,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넘기겠습니다. 보칙. 보칙은 보충하는 규칙이라는 뜻인데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측량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된다. 당연하겠죠.
네.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뭐 볼 게 있나요? 네, 이건 뭐 여러분이, 거기 3번을 좀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요. 거기 3번의 해설을 보시면 전국 단위의 수수료는 수입 인지로 납부하나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수수료는 수입 증지로 납부한다. 이건 옛날 공간정보법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수입 인지, 수입 증지, 현금으로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인지의 개념은 국세의 개념이죠.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할 때는 수입 인지 또는 현금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게 납부할 때는 수입 증지 또는 현금 이렇게 돼야 된다. 현금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건 옛날 문제를 수정을 안 하신 거예요. 해설을. 그래서 이것 해설이 틀렸습니다. 해설이. 전국 단위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 그 다음에 지구 단위, 시도 단위일 때는 수입 증지 또는 현금.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 공간정보법은 수입 인지 또는 수입 증지로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설이 옛날에는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수입 인지, 수입 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현금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설은 틀린 지문이에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간정보법을 다 끝내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